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은 상인들의 요침 소리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 아래 소박한 작은 나무 테이블이 북적이는 상점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몇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낡은 저울이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78세의 할머니 한 씨는 작고 마른 책으로 소박한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다. 주름진 얼굴과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피부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온화하고 인내심 넘치는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이겨내기 위해 종종 문질러지는 거친 손이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아침 바나나 남았어요.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사러 자주 들르는 지수라는 소녀였다. 있단다. 골라봐라. 오늘 바나나는 아주 싱싱해서 평소보다 더 달다니까. 한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바나나를 골라 지수에게 건넸다. 할머니, 오늘 정말 추워요. 두꺼운 옷 챙기셨어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 난 익숙하단다. 너는 어서 아침 먹고 학교에 늦지 않게 가라. 한 씨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에 약간의 슬픔이 어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소녀가 떠난 후 한 씨는 다시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것은 몇십 년 전 잃어버린 딸 은주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매일 이곳에 앉아있는 그녀는 몇 다발의 바나나를 더 파는 소박한 바람뿐 아니라 딸이 기적처럼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에 걸친 스카프를 살짝 끌어올리고 멀리 시선을 두었다. 은주야, 지금 어디에 있니? 엄마를 기억하고 있니? 그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햇살이 은은하게 활기찬 시장의 가판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늘 앉아 계시던 시장 구석자리에 앉아 능숙한 손길로 오래된 집근으로 바나나 한 다발씩 묶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세련된 외모의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출장 중인 젊은 사업가 지윤이었고 선물로 전통적인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지윤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시장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가판대를 스치며 지나가다가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그곳엔 한씨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과 지윤의 현대적인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바나나 얼마예요? 지윤이 부드럽지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시려고요. 이 바나나는 잘 익어서 정말 달아요. 한 다발에 3,000원이랍니다. 한씨 할머니는 낯선 손님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 다발만 골라주세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예쁜 바나나를 골라 오래된 저울 위에 올리고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바나나를 건네줄 때 지은은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잔돈이 없어서요. 남은 돈은 그냥 가지세요. 지은이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잔돈을 받고 올게요. 할머니는 인근 가판대로 서둘러 가서 잔돈을 바꾸려 했지만 돌아왔을 땐 지은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은이 서 있던 자리에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지를 주워들고 신중히 살펴보았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반지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저 아가씨 거겠지. 할머니는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근처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한씨 할머니, 저 반지 엄청 비싸겠어요. 그거 팔면 빚도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반지의 가치를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질 권리는 없어. 할머니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 넣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그녀의 눈은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지은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후가 되어 날이 저물 즈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반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한씨 할머니가 돌아보니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고 눈은 울어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리 와요. 아가씨, 할머니는 말하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어 노을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지은은 감격하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잘 간수해야지요. 이게 아가씨에게 소중한 물건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할머니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의 거친 손으로 그리고 고된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가난하시면서 왜 이 반지를 팔아서 쓰시지 않으셨어요? 지은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가난한 건 맞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면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할머니는 소박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삶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순수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지은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연락이 끊겼어요. 그 이후로 쭉 혼자 살고 있어요. 먹고 살 만큼만 벌며 살아요. 그 이야기에 지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할머니가 겪었을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엔 연민과 안타까움이 밀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거절했지만 지은의 단호한 눈빛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명은 호기심과 연민으로 다른 한 명은 조심스러움과 은근한 기대를 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과 한 할머니는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주변 풍경은 한 할머니가 겪었던 고난을 지은이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 길 양옆에는 기울어진 지붕과 이끼로 얼룩진 벽돌 담장이 늘어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분위기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여기 오래 사셨나요? 지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벌써 20년이 넘었지. 내 딸이 실종된 후 여기로 이사 왔어.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충분하더라고. 한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지은은 한 할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딸을 다시 찾으려고는 안 해보셨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가냘픈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물론 찾아봤지. 처음 몇 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더라고. 결국에는 그저 기도하면서 딸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 이제는 다시 만날 꿈도 꾸지 않아. 할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꽉 조이듯 아프게 했다. 이 여인이 겪어온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갔고 결국 낡은 철제 지붕과 곰팡이가 핀 벽돌로 된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여기가 할머니 집인가요? 지은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난 여기 사는 게 익숙해졌어. 딱히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려무나. 한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소박한 공간으로 오래된 가구 몇 개와 낡은 대나무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지은은 한눈에 그것이 한 할머니와 딸임을 알아챘다. 이 아이가 은주인가요? 지은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아이가 내 전부였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야.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한 할머니의 집을 떠난 후 지은은 그 고독한 노인의 모습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반드시 할머니의 딸을 찾아드리겠다는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절친한 친구이자 탐사 기자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내 도움이 필요해. 어떤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딸을 잃어버리셨어. 그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줘. 민호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흔쾌히 응했다. 알겠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줘봐. 이름, 출신지,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지은은 한 할머니 댁에서 찍은 낡은 사진과 할머니가 들려준 정보를 민호에게 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착한 여인에게 운명이 미소를 지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며칠 후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할머니 딸에 대한 정보를 찾은 것 같아. 지금 시간 있니? 당장 만나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은은 즉시 작은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한 묶음의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대형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있었다. 봐봐. 민호가 자료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름은 강은주. 지금 서울에서 대형 IT 기업의 CEO로 활동 중이야. 할머니 딸이 이 사람일 가능성이 커. 지은은 입을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확실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못 찾았을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한때 탐정을 고용해 어머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한 할머니가 남편 쪽 가족과의 문제를 피하려고 성을 바꾸면서 모든 단서가 끊겼대. 그럼에도 은주는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찾겠다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어. 지은은 자료를 손에 들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은주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오래된 사진을 첨부했다. 몇 시간 후 은주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은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요. 만약 지은 씨가 말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머니를 당장 만나 뵙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지은은 답장을 읽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은은한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 할머니와 은주 사이에서 기적 같은 여정을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다. 자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길이었다. 지은이 준비한 만남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온 세상을 감싸며 화창한 날씨를 알렸다. 지은은 차를 몰아 한 할머니를 데리러 갔다. 작은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할머니가 낡은 테이블 옆에 앉아 천천히 찢어진 스웨터를 끄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곳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다정한 눈빛으로 놀란 듯 말했다. 어딜 가려는 거니, 얘야.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은은 할머니의 여인 손을 잡고 안심시키며 말했다.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길 내내 할머니는 끊임없이 물었다. 어딜 데려가려는 거니? 무슨 일이 있니? 그러나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절 믿으세요. 차는 서울 교외의 푸른 정원 속에 자리 잡은 큰 저택 앞에 멈췄다. 한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손이 가볍게 떨렸다. 여기가 어디니? 지은아, 날 여기에 왜 데려왔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우아한 긴 검은 머리의 여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슬픔이 담긴 여성이 걸어나왔다. 그녀는 은주였다. 그녀의 눈이 한 할머니를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그대로 멈춰 섰다. 어머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눈물이 그녀의 두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한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한 채 앞에 선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은주야, 내가 맞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니? 은주는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다. 저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눈물은 기쁨과 해소로 가득 찼다. 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지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 우리 딸,
정말 돌아왔구나. 내가 평생 널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아무런 단서도 없어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를 다시 뵐 기회가 없을까 봐 정말 두려웠어요. 은주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지은은 눈앞의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반지를 돌려준 선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몰랐다. 한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고마워, 지은아. 너 없었으면 우리 모녀는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넌 정말 천사야.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건 당연히 할머니가 누려야 할 행복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정직과 선행에 대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주는 지은에게 고마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은 씨,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덕분에 어머니와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 씨,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두 분이 행복한 모습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감동적인 만남 후 은주는 한 할머니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오후 내내 어머니에게 집 곳곳을 소개하며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방이에요. 이제부터 어머니는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은주가 말했다. 꽃이 가득한 정원이 보이는 따뜻한 방으로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다. 한 할머니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이 볼을 따라 흘렀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나에겐 그저 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모든 걸 희생하며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보답할 차례예요. 한씨 부인의 삶은 재회의 날 이후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크고 웅장한 저택은 이제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은주는 엄마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돌보고 보살피며 그녀에게 부족했던 사랑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지은. 그 효심 깊은 소녀는 이 모녀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준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어느 아침, 은주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둘러주고 있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정원 나무들 위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엄마,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날 기억하세요? 은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한씨 부인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먼 곳을 응시했다. 그날 엄마는 너를 시장에 데리고 가서 장을 봤단다. 내가 빨간 머리핀을 좋아했던 걸 엄마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 그런데 엄마가 잠시 눈을 뗀 사이 너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 엄마는 너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다리가 아플 정도였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손도 약간 떨렸다. 엄마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 사람들이 말하길 사랑이 충분하면 내가 돌아올 거라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해마다 그렇게. 은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면서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했지만 저는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두 모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었다는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비록 큰 저택에서 살지만 한씨 부인은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은주가 자신을 위해 가꾼 꽃밭을 돌보곤 했다. 집안 사람들은 그녀의 온화한 성격과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녀를 존경했다. 어느 날 지은이 한씨 부인을 방문했다. 그녀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한씨 부인은 창문 옆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다.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씨 부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지은아, 너 정말 좋은 타이밍에 왔구나. 들어와. 방금 차를 우려놨단다.
오래간만에 보니 정말 반갑구나. 지은은 한씨 부인 옆에 앉아 그녀가 놓고 있던 자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 작품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 이건 은주 언니와 할머니를 표현한 거죠. 맞죠? 지은이 다정한 눈빛으로 물었다. 맞단다. 이건 멀리 떨어져 있던 세월 동안 내가 딸을 그리며 놓은 그림이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수로 외로움을 달랠 필요가 없지. 은주가 내 곁에 있으니까. 한씨 부인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거실에서 엄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외로운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이요. 한씨 부인은 놀랐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니? 단지 엄마 때문만은 아니에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선한 삶의 가치를 전하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은주는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유야,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무엇을 하든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걸 기억하렴. 나는 그저 내가 좋은 삶을 살길 바랄 뿐이야. 한씨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은 민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내가 한씨 가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 들어보고 싶니? 지은은 즉시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낡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은주가 실종된 이후 한씨 가족을 찾으려던 한 남자가 있었어. 그는 한씨 부인의 먼 친척 같아 보였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가 그 시점에 나타났던 거죠. 지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민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가 한씨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기회를 이용한 것 같아. 지은은 서류를 들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씨 부인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은주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지은에게 정보를 받은 후 은주는 어머니의 과거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공한 자료는 한 가족이 서울 외곽에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후 그 땅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실행한 사람은 멀리 떨어진 친척으로 도움을 줄 것처럼 가장해 실제로는 문서를 사기적으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은주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문서를 손에 들고 어머니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서울 외곽에 있던 땅에 대해 알고 계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잠시 멍해졌고 놀란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지. 너희 아빠가 평생 일해서 산 땅이야. 하지만 그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 한 친척이 와서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서류에 서명했나요? 은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며 고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몰랐어. 그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서명하라고 했어. 나는 그것이 너희를 위한 도움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엄마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엄마의 것을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의 노력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은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오래되었고 땅을 차지한 사람은 이미 사망했지만 여러 조사 끝에 그 아들이 여전히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느 날 은주와 지은은 그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외모는 점잖아 보였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나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한씨 부인의 딸이에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땅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은주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그 땅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소유였어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에요. 아버지께서 평생 일해서 사신 땅이고 어머니는 사기에 의해 서류에 서명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은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죠? 저는 어머니에게 정당함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인정하고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든지 선택하세요. 은주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만남 후 은주는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자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땅의 일부를 거주지로 남기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가 한씨 부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한씨 가족과 그 남자는 옛 땅에서 만났습니다. 한씨 부인, 우리 가족이 당신께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되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땅을 다시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땅이 반환된 후 은주는 그곳에 작은 집을 지어 한씨 부인이 자주 방문해 가족의 추억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씨 부인과 지은은 집 앞 베란다에 앉아 그녀가 심은 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나를 위해 많은 걸 해줬구나. 너 없었으면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야. 한씨 부인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와 은주 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제가 받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요. 지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전의 땅이 이제 부활했습니다. 한 할머니 가족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가꾸었던 들판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이곳에 나와 꽃밭을 돌보며 과거의 추억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은주와 지은도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들판에서 지은은 한 할머니와 함께 현관 앞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땅을 되찾으셨으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 은주 언니와 함께 지내실 건가요?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들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지은아. 여기 있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옛날의 추억들이 가까이 느껴지지만 은주와 함께 있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살 수 있단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고민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어쩌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은주와 멀어지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평화롭게 살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란다. 그때 은주가 집 안에서 나와 차를 든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 들판을 공공꽃밭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엄마가 가꾼 이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할머니는 놀라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너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좋은 기억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을 고요한 장소로 간직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경험했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린 결말.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들판 가운데 서 있고 은주와 지은이 곁에 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땅을 가족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둬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공공장소로 만들어야 할까? 관객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삶과의 연결. 한 할머니, 은조,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사랑을 찾는 여정을 넘어서 인류의 정직함, 그리고 인내의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바쁘고 실리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한 할머니가 직면한 선택은 우리 모두가 종종 마주하는 결정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을 개인적으로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와 나눌 것인지, 현재를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때로는 작은 선행 하나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은처럼 그녀의 선한 유도와 결단력은 한 가족을 다시 연결하고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더욱 널리 퍼져야 합니다. 누구나 작은 행동 하나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